절대로 걸음수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. 이 만보 걷기보다 이렇게 걷는 게 건강에는 효과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. 여러분, 이 사망률을 15% 이상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일주일에 단 2회만으로도 8,000보씩 걷게 되면 뇌졸중, 심장마비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이 연구 결과가 화제인데요.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. 오히려 무턱대고 많이 걸으면 이 무릎과 허리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고, 또 실제 여러 연구들에서도 너무 많이 걸어도 건강상의 이득 정도가 줄어드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. 통증, 질병, 노화로부터 해방되는 건강하게 걷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허리를 쭉 펴고 키가 2cm가 커진 것처럼 걸어라. 키가 2cm 커진 것처럼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걷는 걸까요? 이 등을 쭉 펴고 어깨를 당겨 내리고 또 턱을 몸쪽으로 살짝 당기면 되는데요. 이 항상 2cm 커진 것처럼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이 자세는 바르게 걷는 자세를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이미지 트레이닝 포인트인데요. 이 수시로 정수리 위에서 누군가가 실을 걸어서 살짝 끌어서 올린다는 생각으로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실제로 척추가 약간 늘어나면서 이 걸을 때 몸에 가해지는 충격도 완화가 되어서 이 허리 건강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. 평소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2cm가 커진 것처럼 이 자세를 고쳐 잡으면 이 등과 허리가 펴지고 척추가 이완이 되어서 이 척추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보폭 길이를 10cm만 늘려라. 보폭 넓히기야말로 이 힘차고 건강한 보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러나 보폭을 너무 넓혀서도 안 됩니다. 이 보폭이 너무 넓으면 거꾸로 속도가 떨어지고 또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. 이 포인트는 평소 걷던 것보다 보폭을 10cm 정도만 넓히는 것입니다. 이 보폭과 속도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. 원래 보폭보다 10cm 정도 넓혀서 걸으려면 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야 하죠. 이 걸을 때 길에서 스치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추월하면서 걷는다는 생각으로 걸으면 걸음이 한결 빨라지고 보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거예요. 보폭을 10cm 넓혀서 걸으면 이 지면 반발력이 커지면서 척추의 기립근이 발달을 하고요. 그로 인해서 척추의 안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짧아졌던 장요근이 이완이 되고 또 유연해지면서 이 골반과 척추를 바로 세워주기 때문에 요통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. 또한 엉덩이 근육과 대퇴사두근의 발달에 도움을 주니까 이 보폭 10cm의 효과가 참으로 큽니다. 또 무릎을 쭉 뻗어서 걷기 때문에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발목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데 관여한 근육들 역시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.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유연한 관절과 또 힘을 낼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한데요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게 되고 또 보폭이 줄어들게 됩니다. 관절의 과동 범위 역시 감소하게 되고 또 보행 속도가 10에서 15%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. 이런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보폭을 넓혀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평소보다 10% 빠른 속도로 걸어라. 사실 걸을 시간이 없어서 아예 안 걷는 것보다는 산책이라도 하는 게 건강에 좋기는 한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선택을 하셨다면 땀을 내주셔야 합니다. 저도 틈틈이 쉬는 시간마다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집중해서 반짝 힘있게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이 산책 수준으로 설렁설렁 걸으면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 설렁설렁 걷는 건 이동이지 운동이 아닙니다, 여러분. 명심하세요. 목적을 갖고 걷는다면 이 체력이 뒷받침되는 만큼 강하게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.
지병이나 신체적인 위험 요소가 없다면 땀이 날 정도로 힘차게 걸으세요. 이 두 발로 빠르게 걸으면 몸은 그만큼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. 특히나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처럼 소기에 목적이 있다면 더욱 속도를 내보세요. 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또 호흡량이 늘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. 이 흐르는 땀에 성취감이 높아지고 또 건강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. 걷기에만 집중해서 1시간에 보통 4km 정도 걸으면 좋은데요. 힘들면 3-4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.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은 조정하셔도 되지만 익숙해지면 분명히 더 길게, 더 빨리 걷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. 운동 목적에 따라서 이 거리와 시간은 조정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시고 또 체지방은 감량하는 효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, 내 몸에 맞는 걷기 시간을 찾아라. 앞서서 이 1시간에 4km를 걷는 것을 추천을 드렸는데요. 물론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나치면 독이 될 수가 있겠죠. 걷다가 통증이 오면 바로 중단을 하고 쉬어 주셔야 하고요. 꼭 걷기 전에는 이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절대로 이 걸음수에 욕심을 내지 마세요. 7,000보를 힘들게 걷기보다는 2,000보를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. 일주일 중에 월수금 3일을 걷는다고 치면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5,000보를 평상시대로 걷고 이 금요일에는 2,000보를 조금 빠르게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은 운동 방법입니다. 실제로 이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 걷기의 다양한 건강상의 효과들이 8,000보에서 10,000보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는 만큼 걷는 걸음수가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랍니다. 5번째, 즐겁게 리드미컬하게 걸어라. 이 걷기는 춤추는 것만큼이나 또 리듬이 중요한데요. 리듬이 깨지면 걸음이 불안정해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. 걸을 때 리듬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구령을 붙이는 건데요. 예를 들어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처럼 왼발, 왼발 이렇게 구령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. 저는 속으로 하나, 둘 이렇게 구령을 붙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요. 구령 또는 리듬을 타면서 걸으면 정신을 온전하게 걷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집중해서 걷는 것과 아닌 것의 경우에는 이 걷기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. 이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새 팔이 위아래로 이 바이킹처럼 흔들릴 건데요. 이런 자세가 된다면 걷기 운동으로 인한 효과를 톡톡하게 보시는 겁니다. 이 팔은 평소에 타자를 치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거나 업무를 보면서 몸 앞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잖아요. 그런 이유로 어깨 앞쪽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걸을 때 팔꿈치를 뒤쪽으로 크게 움직이다 보면 이 어깨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을 유연하게 만들고 또 견갑골 주변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굽어 있던 등이 펴지고 또 거북목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, 즐겁게 해야지 효과가 더 클 텐데요. 매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일주일에 단 이틀만 투자를 하셔도 되니까 이틀 중에 바로 지금 걷기 운동을 제대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지금까지 김현옥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